어제 한국전력이 조금 빠졌어요. 오늘도 좀 빠지고 있는데, 한국전력이 좀 빠지고 있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 그런다면, 전기료가 인상이 불발되었죠. 전기료 인상이 불발되었습니다. 아마 전기료 인상이 되었어라 그런다면 한국전력이 올라갔을 텐데,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좀 나오게 되면서 타격을 좀 입었어요. 그래서 빠지고 있는데, 글쎄요, 뭐 물론 전기료 인상이라는 부분이 단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단기 악재는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 한국전력을 누를 수 있는 악재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국전력은 뭐 단타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중장기로 보고 들어가는 종목이거든요. 한국전력은 누가 한국전력 가지고 단타 칩니까? 한국전력은 단타 치는 종목이 아니라 꾸준히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볼 때 항상 제가 중요한 게 종목보다는 가격을 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항상 많이를 얘기를 하죠. 한국전력을 예전에 제가 뭐 여기에서도 언급을 한번 해드렸었고, 여기에서도 언급을 계속 했던 종목인데,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매수 들어가도 저는 좋을 종목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워낙 호가창이 두꺼운 종목이라 매수와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쉬운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월봉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차트에 되돌림은 나왔어요. 이제 한국전력을 볼 때는 일봉 차트를 보시는 게 아니라 월봉 차트를 보고 좀 매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방향성이란 걸 좀 보고 매매를 해야 돼요. 한국전력 자체가 방향을 돌려놓았을 때, 하락 추세를 멈추고 방향을 돌려놓았을 때 움직이는 폭을 한번 보세요. 하락 추세를 되돌리고 났을 때 움직이는 폭,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거의 폭 자체를 돌려놓으면 뭐 상승과 조정, 하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결국엔 상승 포지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종목이 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락을 멈추고 포지션 돌려놨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기간이 거의 한 3년간 계속 올라가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솔직히 가져갈 종목이라 그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전력을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커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으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국전력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또 정치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전력은.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정부가 민주당이잖아요. 그쵸? 민주당인데 서울시장 선거도 지금 재보궐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장도 재보궐선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는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이면이 깔려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아무래도 현재 구간에서 전기료를 인상을 시켜버리게 된다 그런다면 표를 얻기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되겠죠. 근데 전기료를 동결을 시켜버린다 그랬을 때 표를 얻기에 있어서 좀 좋지 않나, 뭐 그런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겠죠. 자, 전날에 뭐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큰 이슈는 없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관련돼 가지고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채금리가 좀 하락이 나왔어요 어제. 그러면서 다우와 나스닥 양 시장 모두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게 나왔는데, 다우지수야 뭐 워낙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정고점을 뚫어내고 올라가 있다가 뭐 살짝 지금 조정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의의를 둘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나스닥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무래도 주식을 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쪽을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국내 시장을 본다 하더라도 코스닥 쪽을 많이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개인들이 많이 거래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도 주로 거래하는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들을 많이 거래하다 보니까 코스닥과 나스닥의 모습을 많이 관찰을 하게 되는데,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만 놓고, 차트만 놓고 봤을 때 하락을 하던 추세 자체가 드디어 올려놨습니다. 저점 부근, 저는 항상 저점 부근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업종 차트가 됐든 지수 차트가 됐든 종목 차트가 됐든 또 코인 차트가 됐든, 차트적인 것만 놓고 봤을 때 항상 중요한 포인트를 어디로 놓고 보냐면 저점을 높이느냐 높이지 않느냐를 주로 많이 놓고 봐요. 그런데 지수 자체가 쭉 빠지다가 여기서 저점을 1차 저점을 형성을 시키고, 다음 저점, 이 저점이 어떻게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저점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여기에 굉장히 의의를 두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그런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증시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다면, 국내 증시 조금 보면서 오늘 우려되는 게 좀 있어요. 자, 현재 구간에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죠. 매매 전략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의 문제 기로에 들어서게 됩니다. 본인들의 계좌 상태를 보게 되면, 코스닥이 877까지 빠졌을 때 보게 되면, 이 877까지 빠졌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 상태가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었을 거고 최근에 이제 지수가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많이 회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부터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인데 이거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도 저도 아닌 그냥 보유의 관점으로 가져갈게 될 것이냐 라고 선택을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자체가 4월 5월 구간만 버티고 하면 6월달부터는 본격적인 시장의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피는 한 3,500, 600 정도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1,200, 1,300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트레이더 중에 한 명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는 있을 건데 그 구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매도를 하고 실제로 제 VIP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매매 계획을 그냥 알려드리자 그런다면 저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3, 4일 정도는 종목들을 좀 매도를 할 생각이에요. 목표 수익률이 왔든 또는 손절가가 왔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현금화를 지금부터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현금화를 한 20%에서 30% 많게는 한 40%까지 지금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렇게 또 실행을 지금 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는 시장은 지금 또 단기간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바로 전고점을 뚫어내는 예를 들어서 코스닥 기준으로 1,007인데 전고점이 여기서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1,007까지 가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자면 어떤 그림을 예상하느냐 하나 둘 셋 빠지고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바로 올리는 그림은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하락이 나와서 밑 구간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올라오든가 아니면 하락이 나오고 여기보다 높은 저점을 형성한 다음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든가 하면서 올리든가 이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